일단은 조금 고쳐봤을 텐데 진도부터 나가고 또 남는 시간에 숙제를 붙이고 질문도 받아주고 할게요. 일단은 개념을 본책으로 오세요. 진도책. 자, 확률의 백분 정리.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두 가지 사건의 확률이 합집합의 의미는 확률에서 합집합의 의미는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합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다 보면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생긴단 말이야. 똑같은 상황. 그럼 그걸 두 번이라고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확률도 빼줘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은 이미 우리가 집합 개념을 할 때 A 집합과 B 집합을 합하세요 라고 했을 때 둘이 겹치는 게 생기면 걔를 두 번 체크해주지 않았었단 말이야. 집합의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집합의 개념은 우리가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집합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도 사실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식이 있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합친 다음 겹치는 건 다시 한번 빼주세요. 이렇게 했었거든. 그 식이랑 똑같은 식인데 확률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앞만 P로 바뀌었어요. 집합할 때는 여기가 N이었었거든. 개수 세는 거여서. 근데 똑같아. 자, 근데 두 번째 배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배반 사건은 뭐였어? 지난 시간에 두 사건의 교집합이 전혀 없는 경우 배반 사건이라 했었어. 그러면 둘이 교집합이 없으니까 여기 더 이상 빼줘야 할 게 없었겠죠? 그냥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을 합하기만 하면 끝난다. 두 사건이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없을 때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다. 이게 오늘 할 이야기예요. 그럼 넘어가면 이제 여사건 얘기도 나오는데 여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얘가 아닌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집합에서 여집합이랑 똑같은 개념. 지금 확률의 개념은 집합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사건의 확률을 물어봤다면 확률의 전체 합은 늘 1이었기 때문에 1에서 빼주면 된다. 적어도 뭐뭐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적어도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만 세는 것보다는 반대를 또 빼는 게 더 빨랐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바로 또 똑같이 넘어가서 볼게요. 115번. 그냥 집합처럼 생각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확률이니까 확률로 볼게요. 버스를 이용한 학생은 16명, 지하철을 이용한 학생은 11명, 모두 이용한 학생은 7명이었다.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또는이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면 버스와 지하철의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버스와 지하철 합집합을 구하려면 버스 확률과 지하철 확률을 더할 건데 이러다 보면 버스랑 지하철 동시에 타는 애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걔는 버스에도 포함되고 지하철도 포함되니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나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확률은 한 번은 빼줘야 된다. 두 번 체크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확률로 계산해보면 전체 36명 중 버스 16명이니까 36분의 16이고 지하철은 36명 중 11명이니까 36분의 11이고 모두 이용한 학생은 36분의 7명이니까 7 해서 빼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6분의 20이고 4로 나누면 9분의 5가 되겠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집합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116번 같은 경우는 갑입풀 확률, 을입풀 확률 알려주고 또는을 알려줬으니 이번엔 이게 갑과 을의 풀 확률의 합집합을 알려준 거다. 그럼 이때 둘 다 풀 확률, 그러니까 교집합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합집합을 알려줄게. 이번엔 교집합을 찾아봐.
이렇게 되겠지? 둘을 합한 다음에 교집합 빼면 합집합이 나온다. 집합이야. 자, 2번 넘어가면 두 번째는 배반 사건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서로 같은 결론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야. 자, 117번은 보면 합이 5이거나 차가 5인데요. 합도 오면 차가 5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는 0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합이 오면서 차가 5인 게 동시에 생길 리가 없어.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은 없어요. 그럼 합이 5인 거 따로 계산하고 차가 5인 거 따로 계산해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끝이다. 이번에는 둘이 겹쳐지는 게 없을 거니 빼고 할 일이 없다. 그냥 세기만 해보죠. 합이 5라면 1, 4, 2, 3, 3, 2, 4, 1. 네 가지네요. 그러면 36분의 4죠. 주사위 2개 던진 거니까. 다음에 차가 5인 건 1, 6, 6, 1 뿐인 것 같아요. 그럼 얘는 36분의 2죠. 그러면 이번에는 둘이 더하기만 하면 끝이야. 36분의 6, 즉 6분의 1로 끝. 다음 118번도 볼게요. 임의로 5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낼 때 딸기맛 사탕이 포도맛 사탕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세요. 총 5개를 꺼낼 거예요. 딸기맛, 포도맛이죠. 그러면 딸기를 4개 다 꺼내고 포도를 하나만 꺼낼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문제 맨 뒤에 단 포도맛끼리 구분하지 않는다, 딸기맛끼리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면 다 똑같은 사탕인데 다 똑같은 종류의 사탕이었던 거예요. 포도맛 사탕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썬키스 사탕이었던 거지. 다 똑같이. 아니면 딸기 맛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추파춥스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딸기맛 사탕이라 해도 뭐 어떤 거는 추파춥스고 뭐 어떤 거는 뭐 하리보고 이런 식으로 다 달랐다는 거야. 그래서 골라야 돼요. 이것도 뒤에 그런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면 다 골라야 돼. 자, 그럼 일단 딸기 4개 포도 하나 하면 딸기 맛이 포도맛보다 많죠? 그 다음은 딸기 3개, 포도가 2개인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같은 결론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딸기가 4개인 상황과 딸기가 3개인 상황에서 겹치는 게 생기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딸기 4개인 것 따로 계산하고 딸기 3개인 것 따로 계산해서 그냥 그 둘이 더하면 정답이 된다. 둘이 빼고 할 게 없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럼 딸기 4개 포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일단 총 9개 중에서 5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낼 때가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9개 중에 5개의 사탕을 고를 때 이게 모든 경우의 수. 근데 여기서 딸기 4개 중에 냈다 고를 거고요. 이거 냈다 고르고 포도 5개 중에는 하나만 고를 거야. 이게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뭐 조합을 써야 되는지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지 뭐 순열인지를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겠죠. 그때그때 맞는 걸 알아서 적용해서 써야 돼요.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9개 중에 5개를 고른다는 사실은 똑같고요. 근데 딸기는 4개 중에 3개만, 포도는 5개 중에 2개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계산해서 더하면 정답이 나와요. 계산을 하시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일일이 곱하기 숫자가 점점 커질 텐데 그 큰 숫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약분될 수도 있잖아. 됐죠? 넘어가서 볼게요. 119번 두 사건 AB에 대하여 자,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집합 배울 때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나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A
합비에서 교집합 B로 묶고 여집합을 하면 얘랑 얘랑 똑같더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6분의 5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이란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지? 왜냐면 교집합이 아닌 부분이 6분의 5라 했으니 교집합은 당연히 6분의 1이 돼야겠지. 그럼 교집합이 6분의 1이란 얘기를 이렇게 한번 꼬아서 한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랑 같았니? 수학화를 최근에 했던 이 학년들은 바로 보여야 될 텐데. 오, 소망들 바로 잘 보이네. 잘 까먹어가지고. A교집합, B교집합은 A마비죠. 바로바로 보여야 되죠. 근데 여기서 잘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를 PA 마 B는 절대로 PA 빼기 PB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PA 마 B는 우리가 A 집합 개념에서 A에서 B를 빼세요란 얘기는 A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빼세요였어. A에서 B 이만큼을 다 빼세요가 아니라 A에서 B와 겹치는 이만큼만 빼세요였어. 그런데 나 지금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A에서 B를 몽창 빼세요야. 이미 B가 여기 포함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몽땅 뺄 수가 있어.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빼세요가 된다면 PA에서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니까 당연히 교집합을 빼는 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요거 실수 많이 하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PA 빼기 B니까 자꾸 그냥 PA 빼기 PB라고 자주 씁니다. 그걸 자주 하는 실수예요. 그렇지만 똑같지 않아요. PA 빼기 B가 PA 빼기 PB랑 똑같지 않아요. 교집합을 빼야 돼. 그러니까 계속 결국 얘도 PA 빼기 PA 교집합 B라는 얘기고 이게 2분의 1란 뜻이지. 그럼 PA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2겠지? 그럼 PA가 3분의 2니까 PA가 3분의 2니까 PA 여집합은 3분의 1 이렇게 하고 끝나겠네. 그래서 19번 답은 3분의 1이겠지. 자, 120번은 어떤 의미일까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다.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라도 짝수면 이미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상황은 너무 많아. 하나만 짝수여도 되고 두 개만 짝수여도 되고 셋 다 짝수여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얘의 반대 개념인 홀수가 되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가 되게 만들어보자.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3, 4, 5 집합해서 똑같이 x로 갈 건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가 됐다. 그럼 이 중에서 짝수인 4는 선택하지 않고 3이나 5만 선택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니까 모두 홀수가 나온 함수는 8개가 있어요. 근데 임의의 함수 x에서 x로 함수는 그냥 셋다 고를 수 있으니까 27개가 있잖아요. 그럼 확률은 지금 홀수일 확률은 27분의 8이야. 근데 이건 홀수일 확률이니까 반대로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27분의 19가 정답이에요. 곱해서 짝수 되게 하세요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곱해서 홀수 되게 하는 거를 먼저 세본다. 이제 넘어가면 이번에는 적어도라고 돼 있는데 적어도라는 말은 대놓고 여사건을 계산하라는 힌트예요. 적어도라고 있으면 대놓고 여사건을 계산하라는 뜻이야. 자,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여사건은 남자는 하나도 없을 확률을 구하세요겠죠. 그러면 남자가 한 명도 없을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총 10명 중에서 3명이 등산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럼 총 10명 중에서 3명을 선발해서 등산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요.
남자가 한 명도 없을 확률을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여학생들 6명 중에서 3명을 골라야 되겠지? 그럼 여학생 6명 중에서 3명을 골랐다. 이게 지금 남자는 한 명도 선발 안 될 확률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다시 이거를 이래서 빼주면 끝난다. 나머지 두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적어도는 대놓고 6번 계산해라 라는 뜻이야. 대놓고. 숙제 상태가 지금 어떠니? 다 대체로 괜찮니? 아니면 좀 고칠 곳이 많이 있니? 네. 응. 채점했잖아 아까. 좀 고쳐야 될 것 같니? 아니면 별로 뭐 이 정도면 하는 느낌이니? 그걸 알아야 내가 지금 진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별로 안 틀렸네? 네다섯 개? 그 정도면 뭐 진도로 볼 수 있겠구나. 자, 122번은 A, B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있다의 반대니까 한 명도 없다를 계산을 해야겠지. 그럼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A랑 B랑 둘이 붙어서 있다, 이웃하여 있다. 그럼 A, B 둘이 묶어놓고 그럼 5명인 셈 치고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 나올 거고 6명이 다 줄 서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걸 1에서 다시 빼야 되니까 3분의 1 빼면 3분의 2가 나오겠네. 됐죠? 자, 다음 123번도 적어도 한 개가 당첨이다라는 말의 반대는 하나도 당첨 안 됐다. 다 꽝이다. 있지? 다 꽝이다. 그럼 지금 당첨이 n개니까 꽝은 20-n개 있겠죠. 그럼 나는 20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뽑을 건데 꽝에서만 2개를 뽑았다. 이거를 다시 1에서 뺐더니 19분의 7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요 확률이 19분의 12였다는 얘기고 이거 계산해보면
아마도 n이 4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제대로 나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 적어도라는 말은 없어요. 유통기한이 5일 남은 우유가 8개, 2일 남은 우유가 4개, 총 12개의 우유가 있는데 3개를 택할 거예요. 3개를 택했을 때 2일 남은 우유가 2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총 3개를 고를 거니까 2개 이하란 얘기는 2일 남은 게 2개일 수도 1개일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총 3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2개일 수도 1개일 수도 0개일 수도 있어. 이거 셋 다 계산해도 되겠지만 반대로 내가 셋 다 2일 남은 우유를 고르는 상황은 얘네랑 정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그럼 2개일 수도 1개일 수도 0개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반대 개념은 셋 다 고르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어차피 나머지 전체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사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셋 다 2일 남은 우유를 고르는 확률을 구해볼게요. 일단 총 12개가 있었고 우유는 3개 고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일 남은 우유 4개에서만 3개를 골라버렸어. 이 확률이 지금 여기에 확률이죠. 셋 다 2일 남은 우유를 고르는 확률. 근데 나는 이 나머지 확률을 원하는 거니까 다시 이걸 빼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거는 55분의 54가 나오는 거야. 되겠나요? 응. 자, 그러면 125번 상황도 4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이 2개 이상의 확률. 그러면 2개일 수도 3개일 수도 4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얘 반대를 보면 1개이거나 0개이거나잖아.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면 2개의 확률만 계산하면 되고 여기를 계산하면 3개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3개보다는 2개 계산하는 게 더 낫겠지? 그럼 2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1에서 빼주면 된다. 근데 1에서 빼는 거 까먹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자, 일단 125번이랑 126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25번은 계산하면 42분의 37 나오는 거 같고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흰 공이 0개니까 파란 공 중에 4개. 흰 공 0개니까, 아니, 한 딩이니까 흰 공 하나, 파란 공 3개. 이렇게 뽑는 거. 를 다시 1에서 마지막에 빼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126번 같은 경우도 4,500 이하의 숫자는 되게 많아.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 다 나올 테니까. 대신 4,500보다 큰 거는 5000으로 시작하는 것과 4,500 어쩌고저쩌고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30개뿐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0 하면 답이 이게 다시 1을 빼기도 해줘야 되네요. 그럼 4분의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한 파트는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쌤비에 몇 문제 풀어보고 이글 중부터 진도 이어갈게요. 37쪽에 54번 한번 해볼게요. 쌤비 37쪽 54번.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 교집합이 최소다라는 얘기는 일단 나는 안 겹치면 당연히 최소야. 안 겹치면 돼. 근데 안 겹칠 수 있는지를 보면 그럼 안 겹쳤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더해서 합집합이 된다는 얘기인데 확률의 합집합은 1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얘를 더하면 지금 10분의 6 더하기 5 넘어갔어요. 10분의 1만큼 넘어갔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 확률이 1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안 겹칠 수는 없어. 그러면 최소한 10분의 1만큼은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확률이 1이 넘어가지 않게 만들 테니까. 그러니 결국 최소는 10분의 1이란 얘기예요. 최소한 10분의 1은 겹쳐야 확률이 1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지금 내가 먼저 최소를 구했어요. 최소가 되려면 안 겹치게 할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그럴 순 없더라고요. 최소 이만큼 겹쳐야 했어요. 그러면 최대는 아예 딱 겹쳐지는 상황. 그러니까 한 놈이 한 놈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얘한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얘가 얘한테 들어갔다는 얘기는 교집합 자체가 B가 되는 거고 그럼 그 교집합 자체가 최대값이 B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럼 최대값은 그냥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놈이 다른 한 놈한테 쏙 들어간 상황이 가장 많이 겹치는 상황. 아예 안 겹치는 게 최소인데 그럴 순 없으니 최소한 얼마만큼은 계산으로 보여내는 거지. 정답은 5분의 3이었어요. 넘어가서 59번도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나왔던 모든 경우의 수들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제. 자, 1번이 2번보다 먼저 청소하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5개의 반이니까 5팩토리얼이에요. 근데 1번이 2번보다 먼저 누가 누구보다 앞에 라는 거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걔네 둘을 블랭크로 비워놓고 푸는 거 있었지? 그 유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5개를 나열을 할 건데 1번, 2번은 이제 블랭크가 됐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본다. 그럼 이거 확률 2분의 1이겠네.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 한 반이 들어간다는 건 자,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반은 3, 4, 5번 중에 하나. 그럼 세 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한 세트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랑 자리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아직 남은 게 2번 더 남았으니 여기 뒤에 3팩토리얼이 오면 되겠네. 모든 경우의 수는 아까랑 마찬가지 5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 됐죠? 자,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결론을 낼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번이 2번보다 먼저 청소를 하면서 1번과 2번 사이에 한 번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 그럴 수 있죠. 무조건 1번이 앞이고 한 번이 무조건 들어갈 거고 이렇게 고정이고 여기 들어간다면 세 번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 다음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었지만 이번에 얘네들 자리를 못 바꿔. 무조건 1번, 2번보다 앞에 가는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네 이렇게 한 세트 고정이고 남은 두 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이 오겠죠? 모든 경우의 수는 5팩은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20분의 3. 이 상황은 뭐야? 1번, 2번보다 먼저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사이에 한 번이 껴있기까지 한 거야.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 20분의 3만큼의 확률은 이쪽 확률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쪽 확률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확률과 이쪽 확률을 합할 예정이지만 거기에서 두 번 세어 있는 얘는 다시 한번 빼줘야 한다고. 그러면은 정답이 20분의 13이 나와야 정답. 두 가지 사건이 나오면 이 두 사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다음은 64번 가봅시다.
꺼낸 거 3개랑 남긴 거 4개가 모두 짝수다. 그럼 약간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홀수끼리만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짝수가 되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짝수가 되는 경우를 쓰는 거나 홀수가 되는 경우를 쓰는 거나 달라요. 아, 네. 연락 왔어. 하겠다고 말씀드려 있다가. 지금 얘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짝수가 총 2, 4, 6, 3개 있으니까 셋 다 짝수, 짝수 2개, 짝수 1개, 짝수 0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사건으로 해도 2가지, 본사건으로 2가지랑 사실 뭘로 똑같아요? 뭘로 계산했나요? 본사건으로 했나요? 여사건으로 했나요? 자, 원래 그냥 본사건으로 가볼게요. 그럼 얘가 짝수를 1개 꺼내면 나머지 홀수가 2개 내겠죠? 그럼 어차피 남은 애들이 짝수가 2개고 홀수가 2개인 상황이 됐잖아. 그럼 이렇게만 뽑으면 어차피 여기도 짝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짝수가 2개, 홀수가 하나여도 여기 짝수가 하나, 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짝수야.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어차피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 2개를 계산을 하고 만약에 짝수가 3개, 홀수가 0개가 돼버리면 여기는 짝수가 3개밖에 없으니 여기가 짝수 0개가 되죠. 그럼 얘가 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안 되겠고 반대로 짝수 0개, 홀수 3개 하면 얘가 달라하게 되겠지. 그럼 여사건을 계산해도 이렇게 2가지를 계산해야 되고 본사건을 계산해도 이렇게 2가지를 계산해야 돼서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식만 알려주면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첫 번째 경우는 짝수 3개 중에 하나랑 홀수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이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쪽만 결정하면 여기는 알아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짝수 3개 중에 2개를 뽑고 홀수 4개 중에 1개를 뽑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와야 되고 정답은 7분의 6이에요. 그럼 다시 진도책으로 와서 조건 정리를 좀 나가볼게요. 조건부라는 말 자체가 뭐 앞에다가 어떤 더 이상의 제한을 걸겠다는 얘기잖아. 조건부라는 말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더 어릴 때 지금이야 나이를 많이 드셔서 안 그러겠지만 한 뭐 중딩 이럴 때는 뭐 시험 잘 치면 엄마가 뭐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앞에 조건이 걸리죠. 그런 것들을 조건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조건 하에서만 오케이가 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미리 일어났다고 쳤을 때 이 일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걸로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얘기할 수 있냐면 제비뽑기를 할 건데 제비뽑기는 뽑으면 사실 다시 안 집어넣죠. 어떤 거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줄줄이 서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첫 번째 애가 당첨이 돼버리면 내 당첨 확률은 낮아져요. 걔가 가져왔기 때문에 당첨을 하나?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애가 꽝을 가져가 버리면 내 당첨 확률은 오히려 높아지겠죠. 그럼 내 당첨 확률은 나는 가서 뽑는 걸 똑같이 하는데 이 앞에 애가 당첨이 됐었는지 꽝이 됐었는지에 따라서 내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가장 쉬운 예가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뽑은 친구가 당첨이 되었을 때 내가 당첨될 확률. 첫 번째가 꽝이 됐을 때 내가 당첨될 확률.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걸렸을 때 내 확률이 바뀌는 상황. 이 상황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다. 앞에 조건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내 확률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그거를 기울은 이렇게 결국은 B의 사건의 확률을 원하는 거지만 A 사건이 백으로 깔렸을 때 B의 사건이라고 해서 기울은 이렇게 씁니다. B 사건 뒤에 A 사건이 백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B 바 A 이렇게 써줘요. B 바 A.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제 원래 분모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고 A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분모로 와줘야 돼요. 지금 백에 깔려있는 A가 바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위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긴 한데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위에는 교집합이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처럼 하나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딱히 이 공식에 집착해서 쓸 일은 거의 없어. 문장제 문제에서는. 근데 이건 언제 사용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예 문장이 하나도 없고 식만 주는 문제가 있어.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앞에 공식을 알아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법률에 대해 감을 잡기 위해서 이거 조금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볼게요. 조건 법률이 아니고 일반 확률이었다면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탑승객 100명에 대하여 남자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물었을 거야. 앞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없어. 그냥 탑승객이 10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야. 걔가 남자의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건 그냥 확률이야. 그럼 100명 중에 남자의 확률 100분의 5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조건 확률은 1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 뽑았더니 이미 한국인이었어. 그러면 한국인인데 남자의 확률을 물어본 거야, 이번에.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100명 중에가 아닌 거야. 한국인인데 그 와중에 한국인 남자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아까는 100분의 55였지만 이번에는 65분의 40이 된다고요.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에서가 아니라 한국인 중에서 남자의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어떤 뭐뭐뭐 할 때가 앞에가 좀 더 조건이 많아지고 길어진다는 거죠. 원래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설명이라 했었지.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에 조건이 조금 더 붙는 거죠. 자, 그다음 곱셈 정리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둘 다 일어났다. 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늘 중학교 때부터 고배 법칙을 써왔었어. 이 단거 몰라서 써왔었어. 근데 고배 법칙이 성립하려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난다잖아. 그럼 결국 얘가 일어났어. 그러면 얘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얘도 일어난다는 확률이 되는 거였어. 원래부터. 근데 이런 것까지 굳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배 법칙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곱셈 정리는 굳이 집착해서 생각하거나 공식으로 막 알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아까 앞에 덧셈 정리는 집합에서 배웠던 그 식이랑 똑같은 그 식? 그거는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지혜. 자, 그럼 이번에 넘어가서 131번 볼게요. 자, 구하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의 형태로 나왔어요. 아무런 문장이나 설명 같은 건 없고요. 그럼 그냥 공식 계산을 해보자는 뜻이야. 그러면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뒤에 있는 이 백이 깔린 애가 밑으로 들어온다 했었지. 그러면 밑으로 P, A 여집합이 분모가 됐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결국 내가 궁금한 건 B의 여집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궁금해. 하지만 얘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P, A여, 교, B여니까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 B의 여가 되는 거죠? 이거 분모는 그냥 8분의 5로 바꿔 쓸게요. 얘 보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A 합 B를 알아야지 여집합을 또 구하겠죠? 그럼 A 합 B는 아까 앞에서 구했었지? A랑 B랑 더한 후에 교집합을 뺀 거. 그러면 8분의 7, 8분의 5인가요? 이게 지금 A 합집합 B니까 분자에는 얘의 여집합인 8분의 3을 다시 써줘야겠네. 그럼 이제 약분될 거 되고 정답은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이야 계산. 이쪽 파트 유형들은.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바꿀 줄은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32번, 33번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132번은 다 나왔죠? 132번 다 나왔지? 자, 133번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게 다예요. A바 B에서 저기 4분의 1이 나와식 하나 써봤고 그 다음 뒤에 거는 드모르간 법칙 해서 합집합이 6분의 5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B를 물어보자. 자, 그러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무조건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덧셈 정리식이야. 그럼 덧셈 정리식은 A랑 B랑 합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은 합집합이 나온다 이거였지? 그러면 A랑 B를 더하고 여기서 교집합을 빼면 합집합 6분의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PA 교집합 B를 P 4분의 1 P B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4분의 1 P B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6분의 2니까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에 거는 이제 PB를 하나의 문자로 봐주고 4분의 3 PB는 2분의 1 그럼 PB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런 유형을 풀 때 여기 나와 있지 않아도 내가 무조건 알고 있는 식, 덧셈 정리 그것도 하나는 계속 공식으로 써줘야 된다. 이거는 조건방정식에서 그냥 공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넘어가면 이제 문장대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134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사일을 던져서 나온 도누대수의 합이 6이었을 때 근데 사실 이거는 조건부로 굳이 안 봐도 괜찮아요. 합이 6이었을 때? 그럼 합이 6인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합이 6, 1, 5, 2, 4, 3, 3, 5, 1, 4, 2 이렇게가 6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눈의 수가 모두 3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3의 약수?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6이었을 때라는 자체가 모든 경우의 수가 5개죠. 그 5개 중에 1개.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은 5분의 1이겠지. 근데 이걸 조건 확률로 본다면 합이 6이 되는 것부터 확률로 먼저 보는 거야. 36분의 5로. 그 다음에 두 눈의 수가 모두 3이라면 6이 되면서 약수까지 되는 거를 또 세는 거예요. 36개 중에. 그럼 36개 중에 이거 하나 딱 있을 거라. 그럼 36분의 1이니까 36분의 5, 분의 3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조건방위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굳이 쉬운 걸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냥 답은 5분의 1 하면 된다, 이 문제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읽고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풀면 돼. 굳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 자, 다음은 조건방위에서 이렇게 표를 주는 경우는 그냥 다 주는 거야. 다 준 거야. 자, 읽어볼게요. 30명을 대상이에요. 30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대요. 그럼 내가 지금 이번에 이 문제의 모든 경우의 수는 여학생이었을 때니까 여학생이 모든 경우의 수야. 그럼 여학생은 10명이죠. 이 중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 7명이네요. 그럼 다음 10분의 7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표를 주면 아주 간단해져요. 자, 됐죠? 자, 다음 136번도 읽어볼게요. A형인 학생이 전체의 50%였고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40%였다. 이것도 헷갈리면 표를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읽어서 가볼게요.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형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A형이었을 때가 모든 경우의 수가 온 거고 위에가 남학생일 확률이라 했지만 사실 A형이었을 때 남학생이기 때문에 A형 남학생을 얘기하는 거야. A형 남학생. 그럼 A형은 전체의 50%였던 거고 50%니까 100분의 50이겠죠, 확률. 그 다음 위에는 A형이고 남학생인 거니까 전체의 40%가 되겠죠. 그럼 결국 확률은 5분의 4로 끝나는 거다. 분모는 A형. 그리고 한국말로는 그냥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지만 앞에 문장에 우리 문맥에 의해서 그냥 남학생이 아니고 A형 남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뭐뭐뭐 했을 때라는 말이 좀 길어져요. 조건부의 경우.
조건부가 아니면 그냥 뽑았을 때, 선발했을 때, 골랐을 때 이게 되게 간결해. 근데 뭐 뽑긴 뽑았는데 이렇게 됐는데 남학생이 어쨌고 뭐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나오면 아 이거 조건부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문맥에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읽어보면 된다. 자, 137번. 뒷면에 X 표시가 된 카드 3장을 포함한 9장의 카드 중에서 그러니까 9장 카드가 뒤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뒷면에는 X가 표시된 게 3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꽝이 3번 있는 3개 있는 거겠네요. 자, 여기서 카드를 뒤집을 거예요. X 표시가 나오면 탈락입니다. 갑을 두 사람이 갑을 순서로 한 장씩 뒤집을 때 갑은 탈락하고 을은 탈락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예로 들었던 제비뽑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갑은 탈락하고 을은 탈락하지 않을 확률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9장 중에 3장이 X니까 갑이 탈락할 확률은 9분의 3이겠죠?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약분 안 하고. 자, 근데 탈락을 이미 했어. X가 나왔죠. 뒤집은 카드는 그대로 둔다 했으니 다음에 온 애가 그걸 또 뒤집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이미 9장의 카드가 아니라 선택지 자체가 8개로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내가 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X가 2개밖에 안 남아있으니 그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르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8개가 남아있고 나는 그 중에 나머지를 고르면 돼.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3이니까 4분의 1이겠지? 만약에 처음에 갑이 탈락하지 않았다면 을의 확률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곱셈정리인데 곱셈정리 식 같은 거 굳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지금 막 읽으면서 풀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공식 없어도. 자, 138번. 두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해야 돼요. 자, 일단 두 상자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게 우선이에요. A 상자를 고를 건지 B 상자를 고를 건지. 그럼 상자가 2개 있는데 내가 상자를 고른다는 건 당연히 확률이 2분의 1이겠지.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A 상자를 골랐어. 자, 근데 A 상자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자, 물론 A 상자에서 꺼낼 수도 있고 B 상자에서 꺼낼 수도 있어. 젤리 하나를 꺼낼 때니까 여기까지는. 자,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다만 근데 B에 들어있었던 딸기맛 젤리를 딸기맛 젤리의 확률을 구하세요.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B 상자를 먼저 골라야 되니까 B 상자 고를 확률 2분의 1. 그럼 여기에서 B 상자 안에서 다시 딸기맛 젤리를 골라야 돼요. 딸기맛 젤리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6개 중에 2개니까. 그럼 그냥 6분의 1. 단순해요. 곱셈 정리는 굳이 뭐 공식 같은 게 필요한 복잡한 유형이 아니에요. 됐나요? 자, 넘어가서 139번입니다. 흰공 5개랑 검은공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로 자 여태까지 앞에는 뭐 이런 순서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방금 137번이었나요? 거기에도 그렇고 뭐 갑을의 순서로 내가 먼저 뽑는지 네가 먼저 뽑는지 얘기가 있어. 왜냐면 첫 번째 뽑는 놈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두 번째는 확률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공을 꺼낼 건데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요. 아까 앞에 문제는 갑은 탈락하고 을은 탈락하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을보다 갑이 먼저 뽑았는데 갑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갑은 도대체 흰 공을 뽑았나요? 검은 공을 뽑았나요? 아무 말도 안 해줬죠 문제에선? 그럼 나는 그걸 둘 다 계산해야 돼. 갑이 흰 공을 뽑았을 경우랑 갑이 검은 공을 뽑았을 경우를 나눠서 봐야 돼요. 자, 갑이 흰 공을 뽑았다면 자 일단 먼저 흰 공을 뽑아보죠. 흰 공 나올 확률은 일단 3분의 1이네요. 15분의 5니까. 자, 을은 무조건 흰공이야. 그럼 갑이 흰공을 뽑았어. 을도 흰공을 뽑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으니 이제는 주머니 안에 공이 15개가 아니라 14개가 남았죠. 그럼 14개 중에서 흰공 얘가 하나 가져갔으니 4개 남았겠지? 이게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이야. 여기까지. 갑이 흰공을 뽑았다고 쳤을 때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이야. 수진아. 그리고 갑이 검은 공을 뽑는다면 일단 한 분이 이겼죠? 검은 공을 뽑았는데 을은 흰 공을 뽑을 확률. 그럼 을은 이제 남은 공 14개 중에 흰 공이 5개 있으니 이번에 확률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둘을 합쳐야 비로소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이 나오는 거다. 왜? 갑을 결정 안 해줬거든. 갑을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42분의 14, 약분 21분의 7, 3분의 1이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것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학생이 수학 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인데 그놈이 A반인지 B반인지는 결정 안 해줬어. 자, A반일 수도 있고 B반일 수도 있어요. 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이니까요, 그냥. 자, 그럼 A반인데 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이 있을 거고 B반인데 경시대에 참가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네가 지금 6대 5이기 때문에 A반일 확률은 11분의 6이고 B반일 확률은 11분의 5예요. 그럼 A반일 확률은 11분의 6이고 B반일 확률은 11분의 5란 말이야. 그러면 A반이 였는데 그 중에서 10%만 또 경시대에 갔으니 여기의 10%. B반이라면 여기의 20%. 그럼 이렇게 합해야 최종적으로 얘가 경시대에 나왔을 확률. 그냥 무작위로 뽑았을 때 얘가 경시대에 나왔을 확률이 나온다. (110분의 16) 55분의 8. 다음 내려가서 이번에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예제를 같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조건부 확률의 유형 중에 이게 이제 최종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거고 이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풀이를 해봅시다. 상자 A에는 이렇게 들어있고 B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 상자를 임의로 택하고 공을 두 개 꺼냈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A 상자였을 수도 있고 B 상자였을 수도 있어. 그럼 상자를 고를 확률은 지금 뭐 별다른 조건이 없죠? 그냥 상자가 두 개일 뿐이지. 그럼 상자 고를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상자를 골랐어. A 상자 골랐어. 여기서 공을 두 개 꺼낼 거야. 그러면 6개 중에 두 개 꺼낼 거야. 근데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나왔다 했으니까 흰 공 중에 하나, 검은 공 중에 하나가 나왔어. 이거는 A 상자에서 꺼냈을 확률. 그 다음에는 B 상자. B 상자에는 5개 있네요. 5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건데 흰 공 중에 하나, 검은 공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둘을 합하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임의로 꺼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나오는 확률까지는 왔어. 근데 그 와중에 나오려면 요 상황 두 개여야 하는데 그 와중에 A 상자에서 나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고 분의 A 상자에서 나왔던 이 친구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신공하나 검공하나가 나올 방법은 A 상자에서 나오는 방법도 있고 B 상자에서 나오는 방법도 있어. 이게 모든 경우의 수야, 지금으로서는. 이 모든 경우의 수 중에 결국 A에서 나왔을 확률이니까 얘 분의 얘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전체 분의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경우의 수가 그냥 두 개, 아무렇게나 두 개 꺼냈을 때가 아니고 두 개를 꺼내긴 꺼냈는데 흰공 하나, 검공 하나가 나왔을 때니까 흰공 하나, 검공 하나가 나온 것부터 계산 다 끝내고 그 와중에 A 상자에서 나올 확률에서 얘가 분자로 올라가서 계산을 완료해줘야 한다. 되겠니? 그럼 밑에 거 두 개 한번 일단 해보고도 풀이해줄게요. 겨워? 그러면 졸려? 한 대 때려줘. 풀어 니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떠드니까 너네가 졸리지. 저런 곳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세요. 조선들이 다 죽어 가시는군요. 이제 2월인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요. 정말 한 5월쯤 되면 죽을 맛일 거야. 고3은. 봄바람 불고 따뜻해지고 날씨는 좋고 나는 졸리고. 그거 뭐 고2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뭔가 그 고3의 그 루즈한 분위기라 해야 될까? 싹 가라앉는 그 느낌? 그것 때문에 몇 배로 돌렸던 것 같아요. 5월이, 4월, 5월이. 그리고 그쯤 되면 한창 내던 스포츠에 지쳐갈 때여가지고 첫 번째 스포츠에 지쳐갈 때여가지고 그래서 4월, 5월쯤 되면 중간고사 끝나면 퍽 퍼져요 애들이. 보세요 그때쯤. 자, 풀었나요 이 문제는?
뭔가 또 간결하지 않나요? 풀이는 되게? 네? 아, 개수를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그럼. 식을 잘못, B가 어디야? 아, 여기를 잘못 썼구나, 미안. 그럼 답이 바뀌었겠네. 식을 안 봤어요. 그럼 정답이 13분의 8. 이거는 계산해 놓은 거라서. 됐죠? 그러니까 노란 구슬이 나온다는 자체가 4 이하인데 노란 구슬일 수도 있는 거고 5 이상인데 노란 구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4 이하일 확률을 먼저 신경 써주고 거기서 노란 구슬일 확률. 5 이상일 확률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일 확률 한 다음에 A에서 나왔을 확률 분자로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다음 문제도 바로 이어서 붙여볼게요. 다음 문제. 두 대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A 기계에서 B 기계에서 불량품 나올 확률 했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그럼 A에서 불량품일 확률을 먼저 생각해 볼 건데 A에서는 일단 A 확률이 10분의 4고요. 기계 자체가. 거기에서 불량일 확률은 100분의 5죠. 다음 B 기계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10분의 6이죠. B 기계일 확률. 근데 여기서 불량일 확률은 3%였네요.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근데 A 기계의 불량품일 확률이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라고. 불량품인데 A의 불량품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분자는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5니까 20 더하기 18분의 20, 38분의 20, 19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죠. 근데 조건부 확률이 사실 확률에서는 이게 제일 좀 말기도 알아듣기 힘들고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근데 유형이 다 똑같아. 지금 방금 했던 거 있잖아. 여기인데 이거의 확률, 저기인데 이거의 확률 둘이 합쳐서 다시 5분의 그거 다 똑같은 유형이야. 조금 익숙해지면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게 제일 좀 그래요. 근데 너무 이 개념원리 책에서는 엄청 간결하게 딸랑똘랑똘랑 두 문제씩 하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러면 다시 쌤으로 가서 음, 47쪽에 27번 8번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유형이에요.
꼭 윷놀이처럼 그려지긴 했는데 카드를 끄는 방법이네요. 양면이랑. 자,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에 5가 적혀 있을 때,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딱 내려서 손 딱 댔을 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을 때라는 얘기잖아. 근데 바닥 그 반대편에 X가 있으라는 걸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 카드를 뽑았을 때랑 이 카드를 뽑았을 때랑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상황이 달라. 자, 이 카드를 뽑았어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얘네. 그럼 얘네를 뽑을 확률은 일단 5분의 2야. 5개 중에 2장이니까. 근데 얘네를 꺼내서 딱 내려놓으면 뒤집었을 때 무조건 동그라미야. 그러면 반대면이 뭐 반대면이 지금 우리 X가 있어야 되지? 잠시만요. 우리 지금 미안해요. 윗면에 응. 일단 윗면에 여기까지를 먼저 이렇게 하지. 윗면에 5가 적혀 있을 확률. 자, 이 카드를 꺼냈어요. 내려놨어요. 손바닥을 뗐어요. 무조건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꺼낼 확률이 5분의 2. 손을 딱 뗐을 때 여기 동그라미 그려져 있을 확률은 무조건 1. 여기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얘를 꺼낼 확률은 5분의 1이야. 근데 꺼냈을 때 내려놓고 손을 딱 떼면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지, 얘는. 그러면 동그라미일 확률은, 윗면이 동그라미일 확률은 여기다 다시 2분의 1이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반대 마지막 XX는 꺼냈을 때보다 사실 이미 글렀어. 꺼낼 확률은 5분의 2긴 한데 꺼내서 손을 뗐을 때 윗면에 동그라미 있을 확률이 없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윗면에 동그라미가 있었을 때까지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때 다른 면에는 X가 적혀 있을 확률은 얘인 거지? 그럼 얘가 분자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확률은 정리해보면 5분의 2 더하기 10분의 1 분의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5니까 답은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꺼낼 확률과 윗면을 확인했을 확률까지 확인해 본 거죠. 다음 문제는 자, 지율이가 던져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윤하도 동전을 던져요. 근데 윤하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개래요. 그러면 만약에 지율이가 먼저 던졌으니까 지율이가 2개를 던져서 앞면이 2개였으면 윤하는 2개를 던졌을 거고 1개였으면 1개를 던졌겠죠. 그럼 1개였을지 2개였을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먼저 지율이가 2개였을 때와 지율이가 1개였을 때를 먼저 따져봐야겠네. 지율이가 앞면이 2개였을 때와 지율이가 앞면이 1개였을 때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동전을 2개 던져서 둘 다 앞면이 나오려면 동전 2개 던지면 앞, 앞뒤, 뒤앞, 뒤,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둘 다 앞이니까 4분의 1의 확률이야. 둘 다 앞면 나올 확률. 그러면 반대로 지율이가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앞뒤, 뒤앞 2개가 있기 때문에 4분의 2의 확률이겠죠. 자, 이 확률에서 이제 지율이가 2개가 나왔으니 윤하도 2개를 던질 겁니다. 근데 2개를 던져서 윤하는 1개가 나와야 돼. 그럼 2개는 1개 나올 확률 아까 여기 방금 했잖아요. 이거였죠. 맞죠? 자, 그 다음 지율이가 1개가 나오면 윤하는 1개밖에 못 던져요. 근데 아까는 2개를 던져서 1개가 나오는 거였고 이번에는 1개를 던져서 1개가 나와야 돼, 앞면이. 그러면 1개 던져서 1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윤하가 앞면이 1개 나올 확률까지 계산이 끝났어요. 자, 여기다가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지율이가 앞면 1개 나왔을 확률이니까 이 상황 얘기하는 거죠. 지율이가 앞면 하나의 상황. 이 상황이 여기로 올라가시면 된다. 자, 지율이가 2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앞면이 1개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지율이 결과가 뭔지 안 알려주고 바로 윤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율이 결과 2개를 다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가버려서 생각보다 숫자가 조금 많아지긴 했어요. 36에서 47인데 중간에 그런 설명 페이지 같은 거 있는 거 빼면 4장? 4장 반 정도 됩니다. 36에서 47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숙제 고쳐야 되는 거 마무리 지으시고 자, 고쳐진 사람들은 숙제 조금 하다가 종치면 가시면 될 것 같아요.